안녕하세요. 가치사슬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호전실업입니다. 호전실업은 의류 OEM 시장에서 중국 관세 반사 수혜를 받으며 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어텍스, 다운, 군용 의류와 같은 고기능성 의류 분야에서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화를 선도하는 저평가 배당주라는 점이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 연간 5.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며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여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호전실업의 투자 아이디어와 의류 OEM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수혜주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전실업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전실업은 고기능성 의류를 위탁 생산하는 OEM 전문 기업입니다. 고어텍스, 다운 재킷, 그리고 군용 의류까지 일반 봉제 업체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부터 수주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주력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OEM 업계에서 자동화를 선도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액티브웨어와 스포츠 의류 신규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하며 바이어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관세 환경 수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의류 OEM 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나면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생산 거점의 매력이 부각되고 글로벌 브랜드들의 수주가 호전실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전실업은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입니다. 5.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사주 소각을 적극 시행하며 PER 2.9배의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관세로 인해 의류 OEM 시장에서 밀려난 자리를 호전실업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능성, 자동화, 그리고 저평가 배당주라는 세 가지 매력이 잘 어우러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중국 관세 반사 수혜로 의류 OEM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글로벌 브랜드들의 수주가 호전실업에 몰리고 있을까요? 2025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는 중국이 의류 OEM 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나는 수준입니다. 중국 의류 OEM 비중은 2019년 40%에서 2030년 30%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중남미 국가들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나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낮은 관세를 앞세워 등장하고는 있지만 숙련된 노동력 부족, 원부자재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생산 캐파의 한계로 인해 아시아 거점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세 매력이 부각됩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관세 회피가 가능하며 글로벌 고부가 가치 의류 브랜드들의 수주가 호전실업에 집중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류 수입 관세 현황을 보면 중국은 54% 이상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8%대,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는 7%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호전실업은 중국 관세 반사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고기능성 카테고리 확장과 자동화 생산 선도입니다. 호전실업은 고어텍스, 다운, 군용 의류와 같이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어텍스는 방수, 투습 기능성 소재 처리가, 다운은 고급 구스다운 충전재 기술이, 군용 의류는 정부 조달 기준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 수준과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일반 봉제 업체들은 쉽게 진입할 수 없으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호전실업을 최적의 파트너로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전실업은 의류 OEM 업계의 게임 체인저인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의류 봉제는 손바느질 비중이 높아 자동화가 어려운 업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전실업은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동화 생산 라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성숙되면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선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능성 액티브웨어 비중 확대입니다. 지난해부터 고기능성 액티브웨어와 스포츠 의류의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바이어 의존도를 해소하고 올해도 고른 성장세를 기대하게 합니다. 아웃도어와 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호전실업의 카테고리 확장은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2.9배라는 현저한 저평가 PER과 5.5% 이상의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입니다. 호전실업의 2026년 예상 PER은 2.9배로 동종업계의 9에서 11배와 비교하면 3배에서 4배가량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연간 5.5%를 상회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며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7년 영업이익은 334억 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30.9% 성장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1분기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르바란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명절 수당 지급이라는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력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본업 경쟁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분기에 이연된 생산 실적이 반영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이제 호전 실업의 재무 성과를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3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1,635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는 상대적인 비수기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4,640억 원에서 시작하여 2028년에는 6,499억 원까지 꾸준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주요 재무 지표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2024년 4,640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27년에는 5,789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도 2024년 295억 원에서 2027년 334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2024년 3.2배였던 PER은 2026년 2.9배, 2027년 2.3배로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PBR은 0.3배 수준으로 자산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026년부터 5.3%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호전 실업은 탄탄한 현금 창출력과 함께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전 실업의 성장에 따라 어떤 기업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지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전 실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고어텍스나 기능성 충전재 같은 원부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자동화 장비 발주가 늘어나며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운 물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또한 노스페이스나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들의 수요 증가는 호전 실업의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의류 OEM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방직 및 원단 제조사, 지퍼나 단추 같은 부자재 업체, 물류 및 해운 기업, 국내외 패션 브랜드, 그리고 생산 캐파 증설에 필요한 건설 및 설비 업체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치사슬인사이트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밸류체인 첫 번째로 의류 OEM 원부자재와 소재 공급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전 실업이 고기능성 의류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해당 소재와 부자재 기업들의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야는 기능성 원단과 소재입니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 원사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고기능성 의류의 핵심 소재를 공급합니다. 호전 실업의 생산량 확대는 효성 TNC의 원사 주문 증가로 직결됩니다. 관련도는 별 3개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와 같은 고기능성 섬유 소재를 공급하며 이는 방탄이나 방염 소재로도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섬유로 군용 의류 수요와도 연동됩니다. 다음은 자동화 장비 분야입니다. 의류 OEM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자동화 도입이 호전 실업을 통해 확대되면서 관련 장비 및 설비 수요가 증가합니다. 현대로보틱스와 두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통해 의류 OEM 자동화 시장 확장에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역시 관련도는 별 3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및 해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미국, 유럽 수출 물류 수요가 증가하며 H&M과 펜오션 같은 컨테이너 해운사들이 인도네시아발 미국 의류 수출 루트의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관련도는 별 2개 반입니다. 두 번째 밸류체인으로 글로벌 아웃도어와 스포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반 수혜를 받는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전 실업의 OEM 주문을 주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성장할수록 호전 실업의 OEM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글로벌 아웃도어 시장은 연간 5에서 7%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콜롬비아와 같은 브랜드들의 수요 확대는 호전 실업의 수주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내 패션 소재 및 섬유 분야에서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 세계 1위 기업으로 기능성 의류 시장 성장의 수혜를 보고 있으며 태광산업은 나일론과 아크릴 원사 국내 1위 기업으로 기능성 의류 수요 증가와 연동됩니다. 동남아 OEM 생태계 전반도 수혜를 입습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의류 수출 증가 수혜와 함께 한세실업, 영업무역과 같은 의류 OEM 동종사들도 중국 관세 반사 수혜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분야입니다. 의류 OEM 자동화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산업용 로봇 기업들은 물론 포스코DX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동화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해
OEM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주목할 수혜 연관주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원단 분야에서는 효성 TN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별 3개입니다. 고기능성 의류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며 호전 실업의 생산량 확대와 직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의류 OEM 동반 수혜주로는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이 별 3개입니다. 중국 관세 반사 수혜를 함께 받는 동종업계 기업들입니다. 해운 및 물류 분야에서는 H&M과 페노션이 별 2개 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물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현대로보틱스와 두산로보틱스가 별 2개 반입니다. 의류 OEM 자동화 트렌드 가속화로 로봇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포스코 DX 등이 별 2개 반입니다. 스마트 의류 공장 솔루션 수요 증가와 연동됩니다. 의류 OEM 동종 경쟁사로는 세아상역과 태평양물산이 별 2개 반입니다. 중남미 및 국내 OEM 거점을 가진 경쟁사로서 관세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 원사 분야에서는 태광산업이 별 2개 반입니다. 나일론과 아크릴 원사 국내 1위 기업으로 기능성 의류 소재 수요 증가의 수혜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전실업의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9,5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7,230원 대비 31.4%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2026년 예상 PER은 2.9배로 동종업계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이며 배당 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매력적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관세 반사 수혜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주가 호전실업에 지속적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둘째, 고어텍스, 다운, 군용 의류와 같은 기술 장벽을 통해 일반 봉제 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2.9배의 PER은 동종업계 9에서 11배 대비 3배에서 4배가량 저렴하며 5.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더합니다. 넷째, 자동화 선도를 통한 수익성 개선 레버리지가 기대되며 1분기 부진은 일시적인 캘린더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완화될 경우 수혜가 줄어들 수 있고 인도네시아 생산 환경 변화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그리고 이슬람 연휴로 인한 캘린더 효과 반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결론적으로 볼 때 호전실업은 1분기 일시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본업 경쟁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세 반사 수혜의 기술 진입 장벽과 자동화 선도라는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PER 2.9배와 배당 수익률 5.5% 이상이라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겸비한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오늘 호전실업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중국 관세라는 구조적인 변화에서 시작하여 호전실업의 수주 집중, 효성 TNC의 기능성 원사, H&M의 해운 물류, 그리고 현대로보틱스의 자동화 장비까지 이어지는 의류 OEM 생태계를 보셨을 겁니다. 호전실업의 핵심 성장 동력은 중국 관세 반사수혜, 고어텍스 및 다운 기술 장벽, 그리고 자동화 생산 선도입니다. 이에 따라 효성 TNC, 한세실업, H&M, 페노션,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주요 밸류체인 수혜주로 주목됩니다. SK증권은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9,500원, 31.4%의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은 여러분 본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가치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